서울의 어떻게 보면 중심부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지하철 개통 호재도 있다 보니까 향후에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도 볼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예상은 되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딩셀러리입니다. 네. 오늘 조인원 팀장님과 네, 왕십리역 앞에 와 있습니다. 예. 제가 왕십리를 한 2번, 3번 오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결국은 오게 됐습니다. 예. 네. 뭐 준비는 뭐 예전부터 돼 있었다고. 네, 예. 이미 이 자료가 2달 전에 준비가 너무 돼가지고. 옛날 자료 아닌가 그러면? 아닙니다. 최신화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최신화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왕십리 하면 그래도 사람들 다들 알잖아요. 59년 왕십리 노래도 있고. 되게 오래된 노래긴 하지만 그쵸. 예. 네, 많이 알고 옛날부터 있- 교통의 요지였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까지도 그 지하철 노선도가 4개가 흘러가다 보니까 네. 교통의 요지가 맞고요. 특히나 더 최근에 이제 포인트를 잡고 교통의 요지라고 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건 2개 노선이 더 들어온다. 이게 이제 노원구로 가는 동북선하고 네. GTX C선 이 오. 2개가 들어온다. 이게 네.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교통의 요지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6개 노선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네. 가장 많은 노선이 지나다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번에 그 동북선하고 GTX C선이 네. 개통이 되는 거가 큰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간에 있었던 이 2호선하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이 4개가 흘러가는데요. 2호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을 다 순환선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강남부터 시작해서 신촌까지 전부 다 돌아가는 그런 2호선이고 5호선 같은 경우는 공항부터 여의도, 종로, 강동까지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핵심을 가로지르는 노선이라고 네. 할 수 있다면 이제 수인분당선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성담이나 강남 혹은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성남 쪽까지의 어떤 연결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는 파주부터 양평까지 가다 보니까 사실은 더 넓은 범위에서 가로지르는 선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유일하게 없는 게 뭐냐면 이제 동북 방향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세로로 내려가는 거가 네. 없다고 본다면 이번에 이제 동북선이 생기면서 노원구도 갈 수 있게 되고 노원구가 아시겠지만 되게 큰 주거단지잖아요. 그쪽에서 유입될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GTX-C 같은 경우도 이제 동두천에서 수원 안산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웬만한 경기권에는 다 진입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지역들보다도 교통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서 가장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제 노선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왕십리 여기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야 여기 상권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라고 네. 했는데 환승만 하고 그냥 가더라고 다른 네, 데로. 맞습니다. 네. 옛날 상권보다 좀 더 네.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상권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긴 맞습니다. 대부분 다 환승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환승해서 5호선 갈아타고 2호선 갈아타고 그런 곳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조금 더 상권이 커질 여력이 많다. 특히 이제 왕십리의 강점은 뭐냐면 종로 쪽에 저희가 이제 지적도를 보게 되면 네. 종로 쪽이 보통 상업지가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유일하게 쭉 뻗어 있는 꼬리 부분이 왕십리거든요. 왕십리 쪽이 이제 상업지가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연계해서 향후에 이제 교통의 요지가 돼버리면 점점 더 많은 오피스의 수요가 몰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왕십리역의 동측 네. 방향이지만 이 건너편의 서측 방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축이 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개발건이 많아지고 임대료도 꾸준히 올라간다고 한다면 서울의 어떤 중요한 오피스 단지로서의 역할이 좀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남 삼성이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강남 삼성과 연계해서 왕십리가 되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쪽이 한양대 쪽 방향이잖아요. 네. 근데 뭐 대학교가 요새 옛날에 비해서 네. 많이 위상이 추락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상권도 많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괜찮나요? 여기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도 네. 사실 대학교 상권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 정도의 좀 작은 상권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굳이 여기를 왔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따가 한양대를 설명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한양대생들이 이쪽으로 놀러 오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양대생들은 최근 같은 경우는 뚝섬이나 성수로 많이 놀러 갑니다. 그렇죠. 가까우니까. 네. 뭐 하나 둘만 가게 되면 네. 뚝섬 성수니까. 그리고 술집 상권으로만 하더라도 여기보다는 이제 건대 쪽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서 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쪽 상권이 술집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앞에 대학가로서의 그 역할은 조금 못하는 상권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건너편의 서측 방향에 이제 개발이 많아진다. 그쵸. 그리고 네. 오피스가 계속 들어온다. 대형 오피스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인근의 먹자 상권들이 형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쪽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쪽 라인을 일부러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중이고요. 네. 또 실제로 최근에 매물들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빠르게 지가가 좀 뛰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 지역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주택단지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근생을 집어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주거단지로서의 역할이 좀 더 큰 지역인 것 같다. 아직까지는. 다만 이제 앞으로 봤을 때는 근생 용도로 조금 더 용도가 많이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왕십리 하면은 네. 옛날에 대도식당 네네네. 네, 본점이 여기 있잖아요. 네, 저희가 강남에서 많이 갔죠. 아, 그렇죠. 맨날 회식 때 제가 갔었던 네, 데가 네, 네. 원래 왕십리 본점을 갔다가 아, 네.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네. 멀다, 2차할 곳이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동 대도식당으로 가긴 했는데 네, 네, 네. 여기가 솔직히 뭐 나쁘진 않지만 네. 1차로 먹기엔 괜찮은데 네, 네, 네. 2차 가기가 좀 애매해서 네. 네, 상권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강남은 원체 놀기가 좋고 그거에 비하면 많이 조그마한 상권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지금 대학교를 하나씩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동북권 상권 중에서는 앞으로 좀 괜찮아질 만한 여러 개 좀 있을 만한 지역으로 보이고요. 왜냐면 네. 호재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성신여대 가봤고 건대 가봤지만 그쪽 상권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은 상권들이라고 본다면 이쪽 같은 경우는 현재는 미비하지만 앞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러면 여기 한양대 상권은 네. 금액이 얼마 정도가 맥스인 것 같아요? 덩어리를 보자면 성신여대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한 3, 40억 이내로만 엑시트까지 하셔라. 들어가는 거를 한 20억 정도 내외, 그 다음에 엑시트를 3, 40억 내외에 하셔라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 그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건대만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B급 상권 정도의 괜찮을 만한 인근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도의 상권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렇진 않거든요. 네. 여기는 인근의 유동인구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권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꾸준히 사람들이 나오고요. 실제로 네. 이쪽 동네가 대학교랑 인근의 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인근의 유인력까지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동네에서는 상당히 괜찮을 만한 상권일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좀 괜찮을 만한 상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0억, 3, 40억까지만. 다만 앞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조윤호 팀장이 좋아하는 유인역 같은 네. 경우는 네. 역하고 한양대하고 이제 사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데 네. 글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네. 상권의 크기가 너무 이제 한정적이고 네. 크진 않더라고요 여기가. 맞습니다. 네. 네. 여기 가운데 있는 요 한 블럭이거든요. 여기가 네. 주택단지에 있는 한 블럭인데 이 블럭을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서울을 전체를 들여다보면 대학교 상권에 역이 들어오고 있고 노선이 생긴다, 주계 노선이 더 생긴다 이런 역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를 만약에 근생시설이나 오피스로 개발을 하기보다는 네. 차라리 주거로 개발하면 훨씬 더 수요가 많겠네요 이쪽은. 아마 아직까지는 주거가 수요가 많을 것 같고요. 다만 제 생각인데 제가 이제 주거용 개발 부지들을 많이 거래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게 됐을 때 평당가가 아주 싸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통 분양을 한다거나 그쵸. 임대를 주려면 평당가가 정말 싸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미 그 평당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최근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아마 주거용으로 개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평당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이 딱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동측 출구 앞에 있는데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매각사례 3건 볼 거고요. 한양대 병원이 있거든요. 네. 한양대 병원 앞에가 상권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약간 이제 흘러가는 상권처럼 보이지만 그쪽은 상권이 상당히 이제 고여있는 상권처럼 잘 보여있기 때문에 그쪽 같은 경우를 보시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 건물이 매각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뒤에 있는 추로스 있는 건물이고요. 매각 시점 같은 경우는 23년 5월달, 그리고 매각 금액은 30억, 평당 5,300만 원 거래된 물건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네, 평당 5,300만 원이면 사실은 대학교 상권 중에서는 평당가는 저렴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지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상부층이 다 주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상권에 좀 한계성은 있긴 있지만 대학교의 인근에 붙어 있는 상권, 그리고 역에서 멀지 않은 위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당가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아까 오면서 계속 봤는데 네. 1층은 근생인데 위에 네. 층은 대부분 다 주택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처럼 이제 노선이 4개 지나다니다 보니까 공시는 안 날 것 같고 임대료도 생각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주택으로 한다면.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상권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제가 또 여기를 뭐 20년 전에도 왔었는데 네네네. 상권이 거의 그대로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임차인들이나 위에 형태가 아마 20년 전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또 변화된 것도 없고 공사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제 생각에도 딱 지금 상무님 말씀하신 거랑 딱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이 위층을 근생으로 못 맞춘다라기보다는 근생으로 맞췄을 때보다 주택으로 맞출 때 사업성이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생 같은 경우는 맞추게 되면 이제 오피스로 맞추겠지만 아무래도 오피스는 뭐 안정적으로 한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주택 같은 경우는 출입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률은 나오는 편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택이 수익성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역이 있고 인근에 출퇴근이 되게 용이한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학교와 병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인근에서
그래서 이 주거 수요가 되게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 금액에 사가지고 주택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래도 수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양새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원래 강남에서도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임대로 붙어 있고 막 이러는데 네. 보면서 임대로 붙어 있는 게 없었어요. 네, 다 꽉 차 있습니다. 아, 예, 예. 특히나 지금 이제 딱 학생들이 이제 학교 다니는 시즌이기 때문에 더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마 물론 방학 때는 조금 빠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또 사람들이 충분히 만실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입지로 보여지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요 정도 규모, 한 30억 정도 규모의 평당가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선, 그리고 그냥 투입해가지고 임대 수익 볼 만한 그런 물건이라고 한다면 투입하기 나쁘지 않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가치는 그렇게 생각보다 높진 않겠지만 네. 임대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네.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그냥 이런 걸 투자하는 게 네. 관리하기도 편하고 수익도 네. 어느 정도 나오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하철이 더 흘러갈 수 있는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인근의 평당가도 덩달아 뛸 수 있는 그런 호재도 있기 때문에 물론 강남처럼 뭐 1, 2억씩 뛰진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외부 다른 지역들 아니면 서울에 있는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뭐 저희가 뭐 10년 전, 20년 전에 비교해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올라가지 않는 지역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래도 이쪽 같은 경우는 서울에 어떻게 보면 중심부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지하철 개통 호재도 있다 보니까 향후에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도 볼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예상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한 2, 30억 정도 투자하신 거를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두세 개, 세네 개 투자를 해서 네.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 적게 오르더라도 네. 임대 수익도 꼬박꼬박 나올 거고 공실 걱정도 없고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최근에 저희 핫한 게 호스텔이잖아요. 네. 에어비앤비 사업.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하고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숙박을 해놓고 역으로 바로 들어가서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으로 지하철로 한 번에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에어비앤비나 호스텔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한 요만한 금액대, 한 2, 30억대 금액대에서 보실 만한 지역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쪽 지역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GTX-C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지방 네. 사람들도 왔다 갔다 출퇴근도 편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미 또 5호선이 뚫려 있어서 네. 공항과도 가깝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호스텔 사업으로 보시는 분들도 뭐 주목할 만한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괜찮네요. 네. 지금 설득 한 명 했습니다. 아까 상무님이 저한테 당신이 별로지 않냐? 이랬는데 제가 설득 한 명 했습니다. 아, 예. 괜찮은데요? 2, 30억 투자하기에는?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대 투자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제가 이제 곧 한양대 앞을 또 갈 건데 나름 이제 지금 이쪽 지역은 약간 주택 위주의 상권이라면 또 아래쪽을 가보면 또 근생시설도 잘 들어와 있는 상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근생시설에 들어와 있는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가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